네, 안녕하십니까. 코드드론 연구소입니다. 얼마 전에 그 PX4 그 1.15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이게 한 작년이죠. 2024년 10월쯤에 릴리즈가 됐는데, 여기 릴리즈가 되면서 15 버전에서 좀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다라기보다는 좀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RB 로스2 지원 부분에서 좀 많이 변경이 됐고, 개선된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PX4의 내비게이션, 비행 제어기 쪽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쪽 부분의 기능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많이 보다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5.2, 1.15.2 마이너, 이게 이제 메이저 버전이고요. 메이저 버전은 아직 1버전이고, 마이너 버전 15에 그 하위 버전 15.2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마이너 버전 쪽에서 이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좀 버그 픽스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1.15.2에서 조금 주로 이제 버그 픽스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에어스피드 관련된 메시지, 마이크로 RB 메시지죠. 그 부분이 이제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S 쪽에 6C하고 6X, 6XRT에 대해서 텐트리노 GPS에 대한 드라이버가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다. 그 1.15 버전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그 GitHub의 릴리즈 PX4 오토파일럿의 릴리즈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릴리즈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5 버전의 풀 릴리즈 노트 요거를 보면 이쪽으로 PX4 도큐먼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도큐먼트 사이트 맨 밑에 메뉴 쪽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릴리즈 항목이 있고,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1.14 버전. 저희 제품은 지금 1.14 버전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Q250이나 Q500 연구용 드론 구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1.14 버전 펌웨어를 포팅을 해서 드리는데, 1.14 버전 여기 이제 그대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제품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된 버전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페이크 GPS라든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소스 이그젬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저희 쪽에서 좀 업데이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고, 이제 좀 유아트 쪽에 포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좀 쓰기 편하시게, 그렇게 저희 제품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15 버전은 사실 이게 처음에 작년 이제 10월에 나올 때, 좀 많이 변경이 됐다라는 건 저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 변경된 부분이, 변경됐다라기보다는 추가된 부분이 마이크로 XRC, DDS 쪽, 미드웨어 쪽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어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저희 과정 중에 이제 마이크로 XRC DDS, 마이크로 ORB 과정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아직 좀 개발 중인 부분이어서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1.15.2까지 나왔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 버전 릴리즈 노트에 보면요, 15 버전은 새로운 업그레이드하고 픽스가 적용이 됐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냐, 보시면 이제 PX4하고 로스2하고, 이 PX4는 아드파일럿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로스2하고, 로스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PX4가, 로스2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DS 부분이. 그래서 DDS 클라이언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펌웨어에 마브로스가 없어도 그냥 PX4하고 로스2하고 그냥 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확장성도 상당히 커지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키텍처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로스를 쓰시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2 부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XRC DDS 미드웨어 부분에서 큰 좀 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X4 로스트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ORB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부분 쪽에서, 이제 물론 이제 오프보드라고 하는 이전에 마이크로 ORB 쪽에 오프보드 기능이 있었고, 또 마브로스에서도 오프보드 기능을 이용해서 PX4의 EKF, 즉 추정기죠. 자세 추정기하고 비행 제어기 쪽에 네이티브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15 버전에서 이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오프보드와는 틀린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오프보드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비행 제어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밑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뭐 요거는 이제 뭐 버전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하드웨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드라이버가 센서라든지 뭐 새로운 FC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새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버그 픽스, 뭐 기존에 이제 펌웨어에서 버그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버그 픽스가 있었고,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내비게이션 코드, 내비게이션 코드라고 하면 이제 자동 비행과 관련된 부분의 코드의 버그들을 많이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성능이 향상되고 좀 재밌게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추가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ajor improvement to navigation, 내비게이션 쪽에 자동 비행 쪽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드웨어 추가가 됐고, 무엇보다 이제 로스트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제보가 이제 완벽하게 기존에 이제 시뮬레이터 JMAV심이라는 자바 시뮬레이터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거 있었어도 안 썼죠. 우리가 이제 좀 기능이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가제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뭐 가제보가 이제 대표 시뮬레이터로 지정이 됐다. JMAV심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 중에 CSMC EST 그룹이라고 해서 FC의 이제 에스티메이터, 우리는 이제 EKF2를 쓰죠. 뭐 EKF2 말고 다른 비행 제어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위치 추정기를. 그거를 이제 요 파라메타에서 선택을 했었는데, 요 파라메타를 아예 없애버렸다 그래요. 요거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기본이 그냥 AKF2로 그렇게 아예 그냥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추가로 서포트 되는 거는 뭐 새로운 이제 뭐 FC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새로 하드웨어, 뭐 FMU V6X 뭐 이런 것들 뭐 추가가 됐고요. 뭐 미코웨어 H743, 모자이크, 픽스플로우 뭐 이런 것들 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마이너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SMC EST 그룹이라는 파라메타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거에 딸린 파라메타들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데디케이트 됐다고 합니다. 단종 이제 끝난 거죠. 끝났고, 그다음에 뭐 제노피코라는 여기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 이레이즈 옵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트로더 버전에. 그래갖고 그냥 강제로 지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부트로더를 강제로 지우는 기능이 부트로더 쪽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ORB 쪽에
ORB 메시지가 이전에 몇 개 없었는데 255개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다 이제 지원되는 메시지나 이제 이런 기능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 기능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 관련된 기능들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미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제 페일리어, 내비게이션 페일리어가 났을 때 워닝을 발생시키는 기능, 그리고 지오펜스 쪽에 지오펜스 기능이 좀 더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커맨더 쪽에는 이제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라든지 이제 아밍 디나이에 대한 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드론 운용하실 때 보면 아밍이 안 걸릴 때가 있죠. 아밍이 안 걸릴 때 왜 안 걸리는지 그 이유가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에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뭐 좀 메시지를 딱 봐서 이렇게 좀 알기가 어렵게 그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뭐 근데 이제 PX4를 많이 쓰시고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이게 메시지 보면 왜 메시지가 나오는지는 이게 좀 대충 유추가 다 됩니다. 그게 다 대충 유추가 됐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게끔 그렇게 이제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맨드 세이프, 페일세이프 기능, 그 다음에 리모트 파라메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UART 인터페이스, 뭐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원웨이 킬 제스처, 이전에 이제 우리가 비행 조종기였다가 킬 스위치 할당을 하는 게 있었죠. 근데 거기다 이제 킬 제스처까지, 조종기 스틱으로 움직여서 킬 시키는 그 제스처까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킬 스위치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킬을 시키면은 그냥 바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드론은 그냥 킬 시키면 바로 파손이니까, 추락하면 저는 죽어도 킬 스위치를 안 누르는데, 뭐 하여튼 그래도 어떨 때는 뭐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킬 제스처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보드 컨트롤 쪽에 다이렉트 모터, 그러니까 모터하고 서버 쪽에 직접 컨트롤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오프보드 컨트롤 로스트 메시지 보면, 여기 이제 이게 플래그죠, 플래그. 내가 오프보드 컨트롤 할 때, 프로그램에서, 오프보드 컨트롤 할 때, 로스트에서 이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내가 포지션으로 움직일 건지, 뭐 벨로시티로 움직일 건지, 속도로 움직일 건지, 뭐 이런 것들 추가했었는데, 다이렉트 액추에이터가 생겼습니다. 다이렉트 액추에이터가 생겨서 이제 모터를 직접 그냥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를 직접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쪽에 추정기죠. EKF 쪽에 에러 스테이트 칼만 필터가 조금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요셉 스테빌라이즈드 코베리언스라고 요셉 공분산 알고리즘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보다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메저먼트,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터 쪽에 하고 그 에스티메이터 EKF 쪽에 좀 좀 개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매뉴얼 포지션, 매뉴얼 포지션 업데이트를, 네.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제 지금 현재 포지션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다래요. 그래서 마브 커맨드 익스터널 포지션 에스티메이트라는 마브링크 커맨드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브 커맨드 익스터널 포지션 에스티메이트, 이건 이제 외부에서 지금 현재 드론의 포지션을 임의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S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GPS 없는 그 드론, 뭐 VIO라든지 이런 드론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그 외부에서 그냥 GPS 위치를 GPS 위치나 또 아니면 로컬 포지션을 직접 줄 수 있는 뭐 그런 마브링크가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포지션, 옥시얼리 글로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GPS 포지션을 주는 그 퓨전할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합쳐지는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침반 쪽에 지작에 마그네토미터 쪽에 그 마그 타입이라는 EKF2 마그 타입의 새로운 타입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 체크를 뭐 여기 타입 생겼으니까 이제 마그 체크 쪽에 그러니까 그 이제 지작에 컴파스 체크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 그 다음에 GNSS 나침반 쪽에 이제 헤딩 이니셜라이즈하고 그 보정하는 부분이 스피드 보정하는 부분, 그쪽 부분 개선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IMU 쪽도 자이로하고 가속계 쪽에 바이어스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쪽에 옵티컬 플로우를 우리가 이제 테이크오프 하기 전에 얘가 이제 적용이 되게끔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전에. 실제 비행 제어기 쪽에 EKF 쪽에 옵티컬 플로우가 퓨전이 테이크오프가 되고 나서 퓨전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그 테이크오프 이전에 이제 벤치 테스팅 하기 위해서, 이 벤치 테스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실제로 이륙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테이크오프 이전에 옵티컬 플로우를 활성화시키는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요 에머전시 요쪽에 요 에스티메이터 에러가 해보시면은 좀 간간히 이제 이런 옵티컬 플로우라든지 VIO 쓰게 되면 요 에스티메이터 에러가 많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에러 스테이트 추정을 좀 더 성능을 강화시켰다는 거고, 이륙 전에 그 EKF의 헤딩이 저기 요에서 가져오는 건데, 요 값이죠. 그 헤딩을 이니셜라이즈 하게끔 그렇게 해서 헤딩 쪽을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를 테이크오프 이전에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기능이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된 센서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쪽
예, 시뮬레이션 쪽은 뭐 이건 직접 이제 펌웨어 쪽에 추가가 된 게 펌웨어 쪽에 이제 추가가 된 건데, 그쪽에도 이제 가제보를 지원하는 쪽에 그 파라메터들이 몇 개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 가제보가 이제 어드밴스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모델이, 비행 모델이 하나 추가로 생겼대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픽스드 윙 쪽에 보면 어드밴스드 플레인이라는 요게 이제 새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틀 실행할 때 GG 어드밴스드 플레인 하면 여기 이제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이 새로 생긴 거라고 하네요. 저도 요건 사용은 안 해봐서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개선된 그 가제보 모델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제보 환경 쪽에 PX4 심 모델이라는, 가제보 실행시킬 때 이거 파라메타를 줄 수가 있는데, 심 모델에 심 모델이라는 게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PX4 심 모델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추가를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X4 GG 모델이라고 있었는데, PX4 심 모델이라고 해서 요거가 추가가 돼서 실제적으로 PX4 GG 모델은 이제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죠. PX4 심 모델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PX4 심 모델, GG 모델이 아니라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제보하고 PX4 시트라고 세퍼레이션을 했다, 좀 분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의미가 뭐냐면 가제보 따로 실행시키고 PX4 따로 실행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고, 제이마브심 이거 시뮬레이터는 뭐 커뮤니티에서 서포트하는데,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PX4에서는 중단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툴 밑에 시뮬레이션 밑에 GG 밑에 이제 가제보 모델하고 월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여기 이제 가져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제보 버전이 이제 뭐 가든도 있고 하모니도 있고요. 지금 아이오닉이 이제 최신 버전인데, 그건 이제 우분투 24 버전 버전에서 아마 로스하고 로스 아이오닉인가 그 재지 그 버전하고 맞는 그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VTOL도 조금 개선이 된 쿼드의 테일 시터 VTOL이 이제 지원 가능하고, 그 내장 배터리 시뮬레이터에 대한 파라메터가 가능하다. 그래갖고 심 배틀 이네이블이라는 배틀이 아니라 배터리 심 이네이블 이 파라메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보통 이제 시뮬레이터 이전에는 배터리는 시뮬레이션 안 줄어들었거든요. 사용을 해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안 됐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냥 지정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배터리까지 시뮬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브릿지, 이건 이제 로스 쪽하고 가제부하고 연결해주는 브릿지인데, GG 브릿지 쪽에 이제 타임아웃이 14 버전 툴 체인 받아서 시트를 실행시켜 보면 이제 GG 브릿지 타임아웃이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소스를 좀 바꿔서 시간을 늘려주면 되는데, 얘들 그걸 조금 느렸답니다. 그거 느렸고, 그리고 이더넷 쪽에 이제 PX4 그 픽소크 6X 버전은 이더넷 포트가 있죠, FC에. 그래서 이더넷 쪽에
DHCP 어드레스를 지원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그 마브링크 쪽에 그 RC하고 마브링크 모드의 짐벌 쪽 마브링크의 버그 픽스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XRC DDS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변경이 된 부분인데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DDS 마이크로 ORB는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스트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PX4 안에 마이크로 XRC DDS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DDS 클라이언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DDS 클라이언트가 로스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스2에서 새로 생긴 미드웨어 파트인데 이 미드웨어 중에 마이크로 XRC DDS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XRC DDS는 로스이기 때문에 그냥 로스하고 바로 PX4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4 버전에서 사실 13 버전에 생겼나? 13 버전에서 이제 생겼는데, 그 14 버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도입 단계였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15 버전에서 이 부분에서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S 토픽이 이제 좀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 DDS 토픽을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토픽 야물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PX4 그 디렉토리 보시면은 그 이제 툴체인 우리가 설치하면 소스 밑에 모듈 밑에 DDS 클라이언트 디렉토리 밑에 DDS topic.ya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로스에서 토픽 메시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시지 파일입니다. 그 메시지 파일인데 메시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파일이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하는 토픽이 뭐고 걔의 메시지 타입이 뭐고 그 로스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 ORB는 로스이기 때문에 로스를 반드시 먼저 알고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지. 로스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이거 뭐 봐도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발행자하고 구독자 쪽에 발행되고 구독되는 토픽들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렇게 여기 디렉토리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 중에서 Subscription Multi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Subscription Multi는 Subscription은 이제 구독자인데 구독을 멀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멀티 스레딩으로. 그리고 멀티 스레딩 뭐 같은 말인데 멀티 스레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그 ORB 마이크로 ORB 토픽을 분리해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좀 개선이 되겠죠. 성능이 보다 이제 좀 빨라질 거고 그런 부분에 개선이 있다는 얘기고요. 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복슬이라고 하는 또 이제 뭐 FC라고 해야 되나? 뭐 PX4 쪽에 이제 서드 벤더인데 그 거기서 만든 그 FC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F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스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로 XRC 그 클라이언트가 예,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복스 마이크로 애드 클라이언트에서 마이크로 애드라는 클라이언트를 썼었는데 마이크로 XRC DDS로 그냥 통합이 됐다는 거죠. 복슬도.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이거를 끌 수 있다. 파라메타에서. 그래서 마이크로 XRC DDS 싱크 T라는 그 파라메타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XRC DDS가 타임 싱크, 기본이 이제 타임 싱크였었는데, 에이전트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뭐 타임 싱크가 안 맞을 리는 없는데, 이제 뭐, 와이파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거보다 느린 이제 그 데이터 링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선 실제 장비에서 그 네트워크가 이제 좀 안 좋게 되면 타임싱크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XRC DDS에서 에러가 발생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타임싱크를 디세이블 시켜주면 타임싱크 체크를 안 하니까 이제 메시지가 좀 지연이 돼서 날아가거나 이제 수신을 하더라도 에러는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이제 뭔가 폴트 톨러런스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장애 대응에 좀 예비적인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2에서 로스2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C++ 라이브러리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C++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쓰려면 그래서 그 PX4 로스트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페이지로 가보면 로스트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컨트롤 인터페이스하고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비행 모드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비행 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X4에서 쓸 수 있는 뭐 비행 모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매뉴얼 모드도 있고, 포지션 모드도 있고, 알트홀드 모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오프보드 모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메일로 하나 비행 모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착륙, 뭐 랜드 모드가 있긴 한데, 랜드인데, 뭐 프리시전 랜딩을 하게끔 하는 프리시전 랜드 모드라든지 뭐 그것도 뭐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기능을 내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착륙할 때 뭐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착륙하게끔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비행 모드를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제 좀 오프보드하고 좀 비슷한데, 오프보드를 좀 더 뭐랄까 할까요? 좀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프보드는 결국은 이 셋 포인트를 EKF 에스티메이터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 포인트를 결국 이제 외부에서 컴패니언 컴퓨터나 이제 뭐 PC에서 오프보드로다가 이제 셋 포인트를 주는 건데, 이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는 셋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비행 제어기 바로 직접 제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더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겠죠. 이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제어를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새로 생긴 거고요. 이제 요걸 쓰기 위해서는 PX4 로스트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로스 컴패니언 컴퓨터 쪽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로스트 워크스페이스 쪽에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빌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 그 뭐 테스트하는 방법, 테스트 샘플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행을 해서 그 이제 로스 테스트 러너라는 거 실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쪽에 보면은 그 컨트롤 인터페이스 볼까요? 컨트롤 인터페이스 쪽에 보면은 컨트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이제 비행 모드가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모드를 내가 추가시켜서 쓸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요 소스를 내려받아서 로스트로 빌드를 해서 샘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실행시키면은 이제 새로운 모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이 매뉴얼 모드라는 모드가 생겨서 우리 이제 QGC에서 보면은 모드가 이제 마이 매뉴얼 모드라는 내가 만든 비행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샘플들이 들어 있으니까 C++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소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쪽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쪽에 보면은 마이크로 XRC DDS를 이제 실행시켜야죠. 당연히 XRC 쓰려면. 그 다음에 example global navigation CPP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글로벌 포지션을 그 외부에서 임의로 주는 겁니다. 에스티메이터한테 위치 추정기한테 직접 이렇게 이제 위도 경도를 고도를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VIO 같은 거라든지 옵티컬 플로우 같은 거 쓸 적에 이제 GPS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페이크 GPS라는 거를 펌웨어에 저희가 이제 커스텀 빌드를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이거 한번 소스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기존의 거는 그 기존에 이제 페이크 GPS라는 거는 이제 마브링크 메시지를 그 변형시켜서 그거를 줘서 그 지금 GPS 위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브링크 전문 중에 글로벌 포지션 INT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브링크 메시지 전문 중에 글로벌 포지션 INT 전문을 임의로 발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GPS 바꾸는 건데 그건 이제 마브링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마브링크가 아니죠. 마브링크가 아니라 이제 그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라는 얘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GPS를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PX4는 지금 생각이 마브로스를 완전히 떠날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브로스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겁니다. 완전히. 마브로스 안 쓰겠다. 그래서 마브로스에서 하는 기능들을 다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펌웨어에다 갖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로스트 관련해서는 새로 이제 로스트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콥터 고투 인터페이스, 예, 고투 멀티콥터에 이전에도 이제 그 고투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그죠? 예, 고투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예, 지도 꾹 찍으면은 예, 그 위치로 가는 이제 고투가 있는데 이제 그건 마브링크죠. 마브링크였는데 이제 로스트 안에다가 이제 고투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 마이크로 RB 토픽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죠. 고투 인터페이스 토픽이 예,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이제 뭐 드론과 관련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스로우 런치라는 새로운 모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드론을 왜 스로우 런치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로우 런치.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 던져 갖고 런칭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지션 슬로우 모드, 예, 포지션 슬로우 모드라고 하는 모드가 생겼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포지션 모드인데 이제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모드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테스트 할 적에 우리가 이제 그 기체 테스트 같은 거, 자율비행 테스트 같은 거 할 적에 포지션 슬로우 모드로 해놓으면 이제 예, 비행체가 드론이 천천히 움직이게 예,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 모드가 이제 기본 벨로시티가 매뉴얼 일적에 10m/s였고 상하 움직이는 게 3m/s, 1.5m/s, 요는 초당 150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슬로우 모드에서는 초당 3m로 속도 낮추고 그 다음에 상하 움직이는 것도 1m, 그 다음에 요 움직이는 것도 45도 이렇게 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지션 모드로 보통 이제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기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GPS 모드 같은 거 이렇게 할 적에 포지션 모드로다가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포지션 모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슬로우 모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 기체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모드가 생겼답니다.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에 뭐 이거 기능 추가된 거, 그 다음에 멀티콥터 컨트롤 파라메타 디스크립션 설명 부분에 조금 예, 뭐 보충 설명해 놨는가 보죠. 그 다음에 PWM 리밋 미니멈이 1100, 그 맥시멈이 1900. 예, 이게 디폴트가 이렇게 됐답니다. 기존에는 900에서 1000이었었어요. 900에서 1000이었는데 미니멈 PWM 리밋이 1100으로다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사용해 봐도 이전에 디폴트 그러니까 공회전 스피드죠. PWM을 최하로 놔둔 1900으로다가 놓으면 모터가 안 도는 경우가 많았어요. 1000에서도 안 도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터의 특성이나 ESC 이제 좀 특성인데 어떤 거는 좀 이제 그 모터가 PWM 1000을 줘도 예, 모터가 안 도는 경우가 있어갖고 공회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얘들이 조금 그걸 높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 조금 높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브리톨, 픽스윙, 뭐 로버 쪽에도 예, 조금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X4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15 버전, 15 버전, 1.15 버전에 새로 추가되고 개선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